지난 밤새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특히 S&P 500 지수가 4거래일 연속 반등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반등세가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4일 연속 주가가 올라가면서 하루 이틀은 뭐 그런가 보다 했더니 좀 네.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그나마 좀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밤에 네. 발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유심히 체크해 보시는 것 필요합니다. 여하튼 최근에 지난 주말 우리가 휴일 동안에 봤을 때 보면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달러의 강세가 약간은 둔화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쉬는 날 이제 첫날 기억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20에서 금리를 75bp 올렸잖아요. 네. 이제 그거 이후부터 조금씩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달러가 조금씩 약화되는 그런 정도의 흐름에서 하나의 어떤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오늘도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죠. 아마 오늘 밤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조금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일단 휘발유 가격은 지금 90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랑 원유 가격 상관없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일단 기대감을 일단 반영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이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네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상당히 좀 성과를 내고 있고요. 러시아가 일부 지역에서 퇴각한 거 알려지면서 전쟁도 아주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지만 이제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지면서 주시장의 4일 연속 반등이 일단 성공했습니다. 오늘 보면 섹터가 11개가 있는데 11개가 모두 올라갔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반등 보일 것 같고요. 금리는 좀 올라갔지만 달러의 어떤 상대적인 약세가 조금 약세라기보다는 어떤 강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기술주가 좀 다시 좀 반등 추세를 보이는 것도 오늘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달러인데요. 달러가 말씀드린 대로 한 3, 4일째 조금씩 고점에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10년물 금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유가도 오늘 좀 반등한 것도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에 주도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애플이죠. 그렇죠. 애플이 항상 아이폰 신제품 발표했던 그 달은 별로 재미없었다는 것이 상례였었는데요. 이번엔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 3.8% 넘게 올랐는데요. 이건 등락 폭만 그린 건데요. 지난 5월 27일 이후 최대 반등폭을 기록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251선도 지난주에 단박에 넘어섰는데요. 200일선도 오늘 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돌파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4에 대해서 많은 국내에 계신 소비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가격 상당히 올라간 거 아닙니까? 지금요? 뭐 대부분의 국가 올랐고 이제 몇몇 국가만 오르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의 최근의 추세 거의 같이 올라가는 정도 되는 그런 때문에 올랐는데요. 여하튼 아이폰 14의 선주문 상황이 지금 일부 보도가 나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이폰의 기본 물량은 작년보다 오히려 사기 쉬울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아이폰에서 비싼 것들이 14 프로랑 프로 맥스 버전에 지금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대기 시간이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애플워치에 지금 799달러, 800달러, 우리나라에서 120만 원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훨씬 넘는 애플을 도대체 누가 살까 궁금한데요. 그것이 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요. 그런 것들이 보면 비싼 쪽으로 가격이 몰리고 수요가 왕성하면 돈을 좀 벌겠죠. 그런 것들이 좀 애플을 주가를 끌어올리고 애플이 끌어올려다 보니까 결국은 시가총액 7%가 넘거든요. 이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오늘 충분히 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뭐 특징 주도 중요하지만 섹터가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틸리티 섹터가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상당히 의외인데요. 유틸리티 섹터는 오늘 불과 0.9%밖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보시는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금 이런 섹터별 ETF는 언제 처음 나왔냐면 1998년에 처음 출시돼서 이제 거래가 됐는데요. 그때보다요. 기술주와 XLK랑의 비교하면 절대 수익은 한 절반 이상밖에 안 갑니다. 네네. 그렇지만 소위 배당을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만큼 유틸리티의 은근한 매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일부
신약 이런 게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3.1% 오늘 상승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올해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버크셔스웨이 지분이 26.8%까지 올라간 것이 지난 주말에 발표됐습니다. 오늘 1.8%가 올라갔고요. 카바나는 이제 형편없이 주가 떨어졌던 것인데요. 파이퍼 샌들에서 너무 떨어졌다, 가치가 있다 하면서 목표 주가가의 괴리를 상당히 높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 자체는 조금 내렸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여력이 있는데요. 중립에서 매수 올린 것이 효과를 있었는지 오늘 15% 넘게 올라갔고요. 골드만삭스에서 뉴몬트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2%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한편 오늘 유트리뿐만 아니라 몇몇 주식들이 사상치 효과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실적 시즌 아주 긍정적인 실적과 더불어서 가이던스 올린 것이 얼타뷰티입니다. 그 화장품 매장을 꼽은 소매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브랜드도 있죠. PB 브랜드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요. 0.7% 올라가서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고요. 의료보험 중심이죠. 시그나가 0.4%나 올라갔는데요. 올라간 건 별로 없지만 이 가격 자체가 좀 사상치 효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동차 부품은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의 생산이 상당히 좀 원활해지고 있거든요. 제뉴인 파츠가 오늘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한두 종목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요. 이제 2020년 12월 상장했는데 주가는 아직 형편없는데요. 8일 연속 상승한 것도 처음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됐겠고요. 테슬라가 1.5%, 엔비디아가 오늘 0.8% 오늘 일단 반등한 것도 특징주로 한번 포함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 움직임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밤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핵심 물가 지표 CPI 지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월가 분위기는 CPI 지표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지난달에 내려갔죠. 네. 그 전달 9.1% 상승해서 지난달에 8.5%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20개월 만에 한 네 번째로 지금 눈높이보다 낮게 나온 것이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였고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컨센서스는 8.1%가 물가가 올라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7% 후반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여하튼 계속 낮아지냐 안 낮아지냐 정도가 관심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번에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발표될 것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의 핵심은 결국은 기름값이잖아요. 네네. 기름값과 일부 먹거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먹거리가 초반에 예를 들어서 일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다시 좀 있는 것도 하나 있겠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한 3분의 1 정도가 결국은 렌트나 주거 비용인데요. 네. 주거 비용이 최근에 약간 꺾여 있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한번 캡처해서 보시면 CPI의 주요 항목들의 일단은 상승률이 되겠는데 등락률인데요. 여튼 조금 안정될 거로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근원 물가지수는 올라간다는 것도 좀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은 요즘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 4%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월별로 보면 2020년 4월이 가장 큰 하락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생산이 조금 원활해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자동차가 이제 여태까지 10개월 기다리다는 것이 9개월, 8개월, 7개월로 짧아지면 중고차를 굳이 또 살 필요가 없고 중고차가 많이 값이 비싸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한 것이 있겠고 물론 이제 여름철 휴가 시즌에 대한 자동차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찌된 걸 다 포함해서 2020년 4월이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은 그만큼 신차에 대한 어떤 생산이 좀 원활해지고 있다는 것 그것에 상당한 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굳이 말씀드렸고요. 한편 이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발표된 여러 항목 중에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발표될 텐데요. 네네. 크레딧 스위스는 단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2% 이하로 좀 하락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것도 오늘 또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만약에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가 이건 참고적인 1년짜리입니다. 연준의 적극적 금리 정책의 필요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금리 자체도 보이지만 그들의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도 중요한 항목이 되겠고요. 한편 JP모건은 뭐 기존의 시각과 똑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을 피크 쳤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은 반등을 좀 몇 번 보였었지만 또다시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 반등은 과연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월가의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반등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혹시 긍정적으로 반영될지 모르지만 또 막상 다음 주 목요일 날 새벽에 나올 그래서 FOMC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좀 더 적극적인 네. 금리 나올 가능성이 있죠. 지난주에 이제 그 제롬 파월의 연설에서도 한번 또 그런 게 공격적인 어떤 금리 정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 같은 게 중요한데요. 한번 다시 참고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펀드 스트레스 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고 다음 달에도 물가가 훨씬 떨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가 아니라 지금 내년도 상반기 보면 2%, 3% 정도로 상당히 떨어질 거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분에 따르면 그 물가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바위가 굴러 떨어지듯이 금리가 떨어질 거라 물가가 네.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뚜껑 열려봐야 되겠는데요. 그들 의견이 뭐 절대 다수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구겐하임의 수석 투자 전략인 스칸 마이너들은 10월 중순까지요. 주가가 10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월 중순이 앞으로 한 달이거든요. 그러네요. 한 달 동안 주가가 20%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떨어진다는 거죠. 20%면. 그건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보면 소위 소비자 물가지수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가 4에서 5% 수준이면 S&P 500 평균이 15.2배 정도가 상내였다는 겁니다. 과거에 통계했는데 지금은 얼추 올라서 17배 다시 넘나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 근처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거죠. 특히 왜 10월 중순을 얘기하냐면 여러 번 확인드렸다시피 9월 중순은 전통적으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것이 전체 90년 역사뿐만 아니라 110년의 역사 그리고 5년을 보건 10년을 보건 30년을 보건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것이 복합적으로 고려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구겐하임 같은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논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시장이 적극적으로 보면 애플이건 그 엔비디아하고는 적극적으로 사시면 되겠지만 전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시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뭔가 좀 현금 흐름이 좀 안정적이거나 가격 결정력이 있다거나 유동 비율이 좋다거나 부채 비율이 낮다거나 이런 등등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실제 성장을 하는 기업은 금년 2분기 실적에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올랐고 9월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굳이 하신다 그러면 여전히 퀄리티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 여전히 안전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나 퀄리티가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쉬운 것들은 퀄리티는 QUL이라는 ETF라든가 아니면 현금 흐름이 좋은 것들은 COWG, 카우즈 ETF 이런 것들이 네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목 구성도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주식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안전하게 갖고 가는 것이 최소한 다음 주 오늘 밤과 다음 주에 있을 FOMC의 금리 결정과 그런 멘트까지 본 이후에 좀 대응을 방향성 확실히 잡더라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